쪽파 특성과 재배법.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오늘은 백합과의 대표작물 쪽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백합과라면 양념채소의 으뜸인 마늘, 양파, 쪽파, 파, 부추, 달래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들은 금세 비늘줄기, 인경이 떠오르실 겁니다. 쪽파는 파 속에 속합니다. 파 속에 속하는 작물은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양념과 영양소 면에서 아주 귀하고 좋은 채소입니다. 매운맛을 내는 식이유황 성분 알리신을 가지고 있어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피를 깨끗하게 해줌과 동시에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으로 양념을 넘어 약용작물로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채소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어떻든 오늘의 주인공 쪽파는 백합과 파 속에 속하는 작물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채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쪽파의 특성에 따른 재배법으로 파종기와 수확기, 기타 먹는 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쪽파의 특성입니다. 쪽파 재배에서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쪽파의 특성입니다. 특성에 맞추면 좋은 재배법이 될 것이고 이를 벗어나면 쪽파 농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쪽파는 더위를 엄청 싫어합니다. 15도에서 25도 정도의 서늘한 기온을 좋아하면서도 추위엔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위 땐 아예 휴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쪽파의 특성 때문에 봄 재배와 가을 재배가 일반적인 반면에 여름 재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늦봄에 수확한 종구는 2~3개월간의 휴면기를 갖기 때문에 여름 재배인 씨앗종자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굳이 여름 재배를 하려면 인위적으로 휴면 타파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조금 번거롭습니다. 꼭 여름 재배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텃밭지기 번님들은 대부분 여름 재배 작형은 피하고 있지 싶습니다. 참고로 여름 재배는 6월 중순경에 파종하고 8월에 수확하는 작형을 말합니다. 여름 재배는 쪽파가 귀한 철에 수확이 가능해 가격이 좋아 전문 농가에선 가능하겠습니다. 여름 쪽파 재배에선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종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수확된 종구를 엮어 하우스 안에 매달아 놓고 20일간 30도를 유지하면 휴먼 타파가 된다 합니다. 휴먼 타파가 된 쪽파 종구를 파종하면 여름 쪽파 재배 시 발화가 되는 겁니다. 2. 다비성 작물입니다. 쪽파는 내병성이 강한 편이고 비료 흡수성 또한 강해 어느 정도의 비료분만 있어도 잘 적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쪽파는 밑거름과 서너 차례 추비가 필요한데 요즘은 양파 전용 비료가 나왔으니 그것을 이용하면 텃밭지기들은 무난합니다. 다만 석회고토의 경우 조금 이른 시기에 뿌려 토양 개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퇴비는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면 더 좋겠고요. 추비는 서너 차례 정도 하게 되는데 1회 추비는 잎의 길이가 10cm 정도일 때 하게 되고 이후 20일 간격으로 실시하면 좋습니다. 쪽파는 워낙 흡비력이 좋아 웬만한 정도가 아니면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포기가 늘어나고 잎이 자라는 것에 맞추는 추비는 꼭 필요합니다. 월동 전까지의 가을 추비는 분홀수가 늘어나고 월동 후 봄 추비는 생육을 촉진하고 종구의 비대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료는 아니지만 고자리 팔의 충해 등을 막기 위한 토양 살충제를 넣어주는 것도 좋지 싶고요. 3. 적정 수준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어느 작물이라도 물 없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쪽파는 반드시 적정 수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일단 생육이 부진하고 수확기가 늦어집니다. 수확 3주 전쯤 적정 습도 유지가 안되면 수확한 쪽파가 싱싱해 보이지 않아 상품성이 뚝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수분이 과다하면 웃자람과 병충해 발생이 많아져 큰 낭패를 볼 수 있기도 하고요. 4. 연작을 꺼립니다.
쪽파는 연작을 매우 싫어합니다. 쪽파끼리는 당연할 것이고 같은 파 속에 속하는 파 종류들과의 연작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작을 했을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작의 피해가 나타납니다. 토양의 물리화학적 조성과 비옥도가 나빠지며 특정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며 특히 병충해 창궐이 걱정된다는 거죠. 때문에 가능하면 이어짓기 연작을 피하고 돌려짓기 윤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분월성이 대단히 활발합니다. 쪽파는 간혹 꽃대가 올라오지만 씨앗이 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문에 번식은 씨앗이 아닌 인경을 이용한 종구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심는 종구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개의 분구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구를 파종하면 싹이 나오면서 분구가 시작되며 분월이 나타나게 됩니다. 쪽파의 분월은 2번 일어납니다. 월동 전에 1차 일어나 포기수가 늘어난 다음에 이듬해 봄 2차 분월이 일어나 한 개의 종구가 20개에서 30개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다만 너무 늦게 파종하는 경우엔 1, 2차 분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 재배기간 확보라는 점에서 적기 파종이 필요하게 됩니다. 둘째, 파종 시기와 재배법입니다. 1. 파종 시기. 쪽파는 월동 전 모두 수확하는 1년 재배형과 월동 후 이듬해 봄에 수확하는 2년 재배형이 있겠고 좀 특별하겠지만 여름 재배형이 있겠습니다. 월동 전 수확을 위해선 8월 초순부터 8월 하순 사이에 파종하고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에 수확해 김장용으로 사용합니다. 월동 후 이듬해 수확을 한다면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파종하고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에 일부 수확해 김장용으로 쓰고 일부를 남겨 월동시킨 후 봄에 수확하거나 씨앗 종구용으로 사용하는 작형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 사이에 심는다고 보시면 무난하지 싶습니다. 2. 관리요령. 파종 시기에 따른 관리요령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쪽파도 외대파처럼 북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년 재배형과 2년 재배형에 따라 북주기 요령이 조금 다릅니다. 1년생의 경우는 북주기 높이를 조금 높여야 연백부가 길어진 좋은 품질의 쪽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찍 북주기를 높게 해줘버리면 생육이 억제되는 결과가 생겨 수확량이 줄어드는 낭패를 보게 되니 북주기는 10월 중순 정도에 해주는 것이 연백부가 길어져 품질과 맛을 좋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듬해 봄에 수확할 2년생의 경우는 북주기를 약하게 해서 줄기와 인경이 단단하게 자라도록 키워야 합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무조건 북주기를 높이 해버리면 봄에 나오는 잎이 연약해져 심하면 도복까지 생겨 상품성이 뚝 떨어지고 수확량도 줄 수 있게 됩니다. 3. 파종 방법. 쪽파는 종구인 인경으로 번식한다 했습니다. 무병종자로 굵고 단단한 것을 고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씨마늘과 같이 종구 쪽파도 소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씨 종구를 다듬지 않아도 사실 싹이 나오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는 잔뿌리를 잘라주고 종구의 윗부분도 잘라줌으로써 싹이 고르게 나오는 효과를 볼 수 있게 종구 다듬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구는 큰 것은 1개, 작은 것은 2~3개씩 심게 되는데 중간 정도 것으로 2개 정도 모아 심으면 발화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쪽파 종구는 15cm 곱하기 15cm 정도 간격으로 파종하면 무난하겠고요. 이때 참고하면 좋은 내용이 김장용은 조금 베게 심고 월동 후 봄 수확용과 종구용은 조금 넓게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쪽파 종구는 심을 때 눕혀지지 않도록 똑바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구를 바르게 넣은 후 꾹 눌러주어 가능하면 수직으로 설 수 있도록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심기 전 종구를 햇볕에 반나절 정도 말려 껍질이 벗겨지도록 한 후 심는 것이 표면으로 수분을 잘 빨아먹을 수 있어서 발화와 조기 생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는 깊이는 품종, 지역, 재배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종구 위로 2에서 3cm 정도
흙을 덮는 정도면 좋다고 봅니다. 너무 얕게 덮으면 뿌리응의 발생이 늘어날 염려가 있고 너무 두껍게 덮으면 분홀수가 적어져 수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4. 수확 시기. 종구용 쪽파는 지상부가 완전히 고사하지 않은 채 80% 정도가 도복되면 맑은 날 수확한 후 엮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매달아 두면 휴면타파가 되어 김장용 쪽파나 월동용 쪽파 심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 식용 쪽파는 우선 포기가 크고 잎의 길이가 긴 것부터 포기 소금으로 서너 차례로 나누어 수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5. 기타사항. 쪽파는 이른봄 외대파가 아직 나오지 않을 때 수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의 보고인데다가 양질의 단백질까지 있는 건강 채소로 손색이 없으며 쉽게 잠들게 하고 쪽파 죽은 감기에도 좋다고 하니 더더욱 좋아 보입니다. 김장, 냉채, 찌개 등의 조미 채소뿐만 아니라 파전, 장아찌, 파김치 등의 주재료가 되기도 하는 좋은 채소 맞습니다. 여기까지 쪽파에 대한 얘기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